또 이어가 볼까요? 신박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좀 새롭다, 생그럽다. 뭐 표준어가 가끔 혼용될 때가 있는데 뭐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너무 비서고만 아니면은 자, 오늘 아침 해외 뉴스를 좀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 충전소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 공유 주택들,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면은 지하 주차장, 그다음에 모든 공용 주차장 이런데 이제 있긴 있어요. 그죠? 전기차 충전소가 뭐 슈퍼차저라는 것도 있고. 근데 외신 보니까 이 충전기가 이동을 하더라고요. 로봇처럼 이동해요. 바퀴가 달렸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전기를 품고 있다가 전기차가 나타나면 이제 충전을 해주는 거죠. 공중급유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비행기 날아가면은 뭐 급유기가 따라 붙어가지고 급유하듯이. 물론 이제 주행 중에 충전은 아니지만 그건 나중에 기술 발전하면 할 수도 있겠죠. 이거 굉장히 신박해서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도 있을까 싶은데. 글쎄요. 일단은 이동하면서 충전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동하면서 충전이 아니라 차는 정차해 있지만 충전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동한다고. 충전기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배터리 교환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환을? 언제 교환해? 아니, 우리 왜 핸드폰 들고 다니다 스마트폰 보면은 배터리가 저기 하면 그 보조 예전에 배터리라고. 스마트폰 탈착식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라리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되면은. 착식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충전기가 와서 충전을 해준다니까. 근데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앞으로 배터리 방향성이 배터리셀을 압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배터리 크기는 줄이고 용량을 늘리는 쪽으로 일단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탈착식도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충전을 시켜주게 되면 이게 이동 로봇이 충전을 시켜준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이거를 충전소 인프라 관련주하고 로봇 관련주를 짬뽕을 솔직히 믹스를 좀 시켜야 되거든요. 최근에 현대차가 버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것도 맥은 물론 뭐 약간 상통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난 시간 새벽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한 이유가 조종 로봇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했고 이 조종 로봇 원천 기술이 자율주행이고 결국은 자율주행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은 후차적으로 진화가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서비스형 운반 로봇이 될까요? 지금 드론으로 피자 배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봇으로 이 유통을 담당하는 그런 로봇들이 나올 가능성이 후차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연관된 기업이 그러니까 서비스형 유통 로봇이어야 될까요? 이가 연관성 있는 기업이 로보티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피자 배달처럼 어떤 배달의 국한이 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충전 로봇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뭐 차량에 대해서 충전을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있는 연관성을 로봇 쪽으로 보게 되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또 ESS 저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좀 그렇죠. 발전을 ESS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으로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ESS가 지금 큰 기업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요즘하고 삼성 SDI가 있고, 삼성 SDI. 그리고 충전소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포스코 ICT, P&E 솔루션. 맞아. 포스코 ICT가 좀 많이 특화돼 있죠. 포스코 ICT하고 P&E 솔루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어쨌든 이건 수소구나.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떠오르는 종목은 지금 4종목 정도밖에 지금 떠오르진 않아요. P&E 솔루션, 포스코 ICT, 삼성 SDI. 어차피 ESS는 뭐 대기업들이 뭐 다 가지고 거의 뭐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 SDI, 뭐 LG화학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수소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에 JP모간이 가짜 수소라 그래가지고 니콜라를 한번 디스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공격을 했었는데. 네, 오늘 아침 기사에 또 JP모건이 니콜라 내년엔 좀 달라질 거다라고 멘트를 장기 했는데 성장세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니콜라가 또 19%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순환매가 좀 빠르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또 수소차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수소차. 그리고 항공주는 어때요? 미국에 지금 이제 재정을 풀었잖아요. 서명했단 말이에요. 하원도 아까 이제 $2,000 개인당 지급하는 현금 지원안이 가결이 됐고, 근데 이제 미국은 연말 연초에 항공 수송이 이동하는 고객들 붐비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공항마다.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항공기 리스 업체 에어센츄리가 이제 증시에 잔류한다 그래갖고 주가가 오른 모양 급당으로. 그러면 역발상으로 항공주들 다시 볼 수 있는 타이밍? 이건 언제쯤일까?
아직은 항공주는 좀 아직이지 않을까요? 조금 빠를까? 네. 제 개인적인 이건 내 오피셜이 아니라 내피셜이라 할게요. 네. 제 내피셜로는 이게 지금 영국이 상당히 심각하게 좀 분위기가 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근데 영국 현지 네. 가신 분들 이렇게 그 얘기 여쭤보니까 의외로 차분하대요. 영국 사람 그러니까 아마 스타일이 지금 보도는 네. 막 그렇게 난리 나오긴 하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차분하다. 그러니까 분위기 되게 차분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지금 3월 달부터 지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있다라고도 좀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도시 전체적으로 지금 폐쇄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제가 볼 땐 대공황 정도였던 그런 심리도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지만 네. 뭐 근데 저 같은 경우 좀 되게 좀 보수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최악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제가 또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서 또 강하게 말씀드려요. 예전에 모더나 그 백신 보고서 갖고 와서도 말씀드리면서 희망적인 말씀드렸듯이 항상 네. 극과 극을 좀 달리면서 최악의 상황을 좀 보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력 예전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전염력이 높아졌다고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염력이 올라가는데 하나 다행인 부분 치사율이 그만큼 안 올라갔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사율은 높아지지 않았지만은 중요한 건 지금 나와 있는 화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모더나 백신이 먹힐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제가 조금 불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결론은 그래서 네. 항공주나 경기 순환주, 내지는 네. 경기 회복 관련된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이게 뭐 피해를 봤던 업종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그런 재정 부양책 때문에 네. 효과가 그쪽을 나타낼 거다 조심스럽지만, 근데 이제 정태근 팀장은 아직은 코로나의 변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경기 부양책 내용을 보더라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백신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코로나 백신이 거칠 거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이 호재가 먹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생각했던 만큼 이 코로나 백신이 거치게 되고 부양치 실시하고 백신이 나오는 이런 전제 조건에 대해서 조금 빗나가게 된다라면은 자칫 시장 상승의 태클, 그러니까 하락은 아니더라도 시장 상승의 태클을 걸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어떤 이슈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오케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준비하라의 맥락이지만 이렇게 대비하라. 네. 맨날 준비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대비하라. 대비 하나 준비 하나 똑같죠 뭐. 오늘 이렇게 대비하라는 그러면 바이오 쪽을 잠깐 곁들여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어제 IT 독특한 뉴스가 하나 나온 건 보셨나 모르겠어요. 어떤 거요? 이 바늘 공포증이라는 게 있대요. 니들 포피아라고 해서 전체 인구의 한 10%, 물론 일간지에 이제 네. 나온 기사입니다만 전체 인구의 한 10%가 바늘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강해서 백신을 맞을 때 물론 이제 영유아들, 어린애들은 더 그렇지만 이게 잘못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정도 수준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집단 면역을 가는데 또 하나의 걸림돌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 비침습으로 하는 그거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마이크로니들인가? 마이크로니들. 그래서 지금 뭐 그 마이크로니들 같은 경우에는 라파스? 라파스? 그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네. 네, 라파스. 그때 제가 4기업 정도 말씀드렸지만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니, 뭐 그때 찾아보면 마이크로 마이크로니들? 관련주를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아니, 일단은 이게 자꾸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말씀하시니까 아직은 이제 바이러스 변이 상황이라든지 넘어야 되거나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경기 민감주들, 특히 항공이나 이쪽은 지금 보기엔 좀 성급하다 이렇게 결론하고, 그죠? 그러면 바이오 쪽을 곁들여서 좀 볼 거냐, 오늘 준비하라에, 아니면 IT 우리가 쭉 얘기했잖아요. 네. IT로 계속 볼 거냐, 이것만 정리하고 네네. 갑시다. 일단은 지금은 IT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바뀌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일단 결국 뭐 전기차와 관련된 IT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IT 쪽에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어제 장 마감하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매도를 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와 연관성이 있는 IT 쪽은 조금 그 매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봐야 되고,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또 순환매가 되게 된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나 아니면 완성차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가서 말씀드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쨌든 IT 중심으로 좀 보시고요. 하나만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어쨌든 파생 쪽은 매도 포지션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 중국수 우위 현상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T 섹터 이번 주까지는 IT 섹터 중심으로 보시되 좀 전에 말씀드린 외국인의 파생 쪽에서 매도 포지션 그리고 하락 중국수 우위 현상 이 부분은 조금 체크 포인트로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또 이제 특징주와 관심 리스트 상위 기업들 정리 좀 하고 숨 한번 돌고 다시 또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민영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